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낭만의 도시 춘천은 미국 캠프 페이지가 위치했던 만큼 라이브 카페와 클럽들이 모여있던 음악인들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절 추억의 감성을 다시 꺼내보는 정통 블루스 축제, CC 블루스 페스티벌이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블루스란 어떤 장르의 음악인지, 블루스의 매력은 무엇인지, 한여름밤의 블루스 축제 현장에서 만끽해봅니다. 4박 5일 동안 삼척 울릉도에서 열린 2, 4부 병영체험 캠프. 우리의 해양 영토 수호지를 다진 의미 있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해발 800m 만경대산 고지에 자리 잡은 영월의 한 사찰. 지난해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쁜 일상 속 잊었던 평안을 찾아가는 산중 사찰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수입니다. 오늘부터 운전을 하실 때 새롭게 각별히 주의해야 될 규정이 생겼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시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 일단 멈추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이 보행자의 교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개정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보행자가 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에 보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냥 운행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횡단보도를 만났을 경우 일단 멈추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요. 신호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규정이 강화된 이유가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비율이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운전자 입장에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멈춰야 되는지 그냥 가야 되는지 일단 정지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이 조치는 선진국에선 이미 일상화됐다고 합니다.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통 채널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카카오 친구 추가하신 뒤에 문자 메시지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소통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합니다. 오늘 첫 소식 어디입니까? 네, 춘천에서 온 소식입니다. 혹시 용석 씨는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뮤직 페스티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페스티벌을 간 지는 오래됐지만 일단 락 페스티벌, 어허. EDM 페스티벌 정말 좋아했거든요. 뭐 재즈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혹시 용석 씨 그럼 블루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사실 이 블루스란 장르가 저에게는 약간 생소합니다만 매력적인 장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블루스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사실 블루스라고 하면요. 70년대 약간 고리타분한 음악이라고 아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알고 보면 블루스 음악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매력적인 음악입니다. 오늘 블루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호수를 뿜은 낭만의 도시 춘천.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춘천의 여유를 만끽하는데요. 이런 춘천에 기타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신만의 블루스를 선보이고자 모여든 청춘들. 약간 밥 같은 존재예요. 예. 기타 인생에 있어서의 동반자? 교감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친구다. 한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릴 시원한 블루스 파티. CC 블루스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춘천에서는 특별한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바로 블루스 음악을 테마로 한 축제였는데요. 수많은 장르 중 왜 하필 블루스인가요? 저희가 2013년부터 춘천의 블루스 음악을 좀 전하기 위해서 개최했던 건데요. 춘천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낭만하고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낭만과 여유 그리고 혹은 그런 안식 이런 개념에서 블루스와 정말 잘 맞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제 좀 크게 페스티벌로 마련해 봤습니다. 흔히 블루스 하면 이런 장면부터 떠올리시는데 여러분 오해예요. 정통 블루스는 19세기 말 미국 남부의 흑인들로부터 시작된 음악입니다. 오늘날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가 된 장르라고 볼 수 있죠. 그 흑인들의 한을 다룬다고 해서 마냥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해학적으로 풀어서 즐거운 리듬으로 또 그냥 평상시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약간 비유해서 가사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음률, 오음이라는 것이 그 블루스에 통용되고 있는 오음, 펜타토닉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어떤 그런 노동요 있죠. 주고받는. 누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는 그런 느낌하고도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 블루스 콘서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번 축제. 특히 올해에는 예비 뮤지션들도 마음껏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블루스 기타 경연대회까지 마련됐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오른 15명의 참가자. 이들에겐 3가지 반주 중 하나를 골라서 연주하라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어머니 같은 음악이 블루스인데 그 요즘에 기타를 참 좋아하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슬로우 블루스 같은 정통 블루스도 좋아하지만 그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펑키한 블루스라든가 8비트에 뭐 약간 락 비트가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같이 출제를 해야 다양한 방향으로 블루스를 접근하고 있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3가지 스타일로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반주가 같아도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뽐내는 도전자들. 어떤 매력이 이들을 블루스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옛날 에릭 클랩튼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거를 되게 치면서 저에게 솔직함을 되게 줬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그래서 블루스에 빠져들게 됐어요. 연주자의 기술보다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블루스의 장점이자 어려운 점이라는데요. 이제 팝 연주 같은 거를 할 때는 되게 이게 차분하게 담백하게 하는 게 관건인데 블루스는 최대한 자기 캐릭터를 살려서 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오는 괴리감 같은 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한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선 경연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자 최우준 밴드의 폭발적인 무대가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이거 날은 덥지만 신나서 안 움직일 수가 없잖냐. 낯설지도 않고 그냥 늘 들어왔던 그런 느낌들이라서 너무 흥겹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친 공연은 저는 처음입니다. 좋아요. 그 즐기는 마음 그대로 예비 뮤지션들의 무대도 지켜봐 주세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내 기타에 자신을 녹여 연주하는 도전자들. 기타리스트가 몰입할수록 관객도 함께 빠져드는 신비한 교감이 시작됩니다. 블루스엔 옳고 그름이 없는 법. 어떤 틀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때론 미끄러지듯이, 때론 격렬하게. 동일한 반주에도 전혀 다른 스타일로 채워지는 15색깔의 무대. 자신만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는 이번 대회는 뮤지션의 길을 꿈꾸는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자극제가 되겠죠.
이런 무대가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충분히 즐기겠다는 참가자들. 그 마음을 선배 뮤지션들 역시 잘 알기에 심사위원들은 실력 아닌 마음에 와닿는 진심을 알아보고자 귀 기울입니다. 블루스라는 음악이 이렇게 느낌이 충만하고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음악이구나 하는 거를 많이 좀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 좋은 뮤지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중에 오늘 온 사람들 중에서도. 자, 지금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할까요? 블루스 기타 경연대회 대상 참가번호 5번 이기영님 축하드립니다.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5번 참가자 축하해요. 네네 수상자로 아직 한참 멀었지만 항상 너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 말고도 너무 좋은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블루스가 아니더라도 블루스는 어느 음악이나 녹아 있으니까 그냥 자신의 음악 열심히 하고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바로 찰리정 밴드와 한 무대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던 뮤지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꿈 같은 순간, 마음껏 느끼고 교감하고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블루스의 낭만. 춘천이라는 도시가 블루스란 장르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많은 시민 여러분, 나가서 도민 여러분, 아니면 우리 온 국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블루스 음악 축제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호수의 느긋한 유속처럼 편안한 블루스 음악에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이 무엇을 느끼든 그것이 바로 블루스 감성입니다. 네, 이렇게 감상을 해보니까요. 블루스 네. 음악이 참 낭만적이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용석 씨 한 곡 추실까요? 라고 하는 이 블루스 음악은요. 이제 그만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루스 음악은요, 미국 남부 흑인들의 노동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정서와 잘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한을 예술적, 음악적으로 잘 승화시키는 그 매력, 우리의 전통 가락 트로트에도 그런 한의 정서가 잘 묻어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블루스 음악, 앞으로도 이런 축제들이 더 많아져서요. 블루스 음악이 좀 더 대중화가 될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스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영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2, 4부 항로 탐사에 나온 대원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대원들이 지금 울릉도에 과연 입도를 할지 안 할지 네. 궁금증을 남긴 채 2부로 넘긴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인데 맞아요. 사실 3대가 덕을 쌓아야 독도에 입도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네네. 과연 입도가 됐을지 정말 그러니까요. 궁금해지네요. 궁금하시죠? 지금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의 천재 지략가이자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 장군, 그리고 우산국 복속 1510주년을 기념하는 이사부 항로탐사 병영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4박 5일간의 여정,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난 2014년 12월 동해안에선 최초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릉도. 오늘은 올해 개관한 해양보호구역 방문자 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울릉도의 지질은 물론 울릉도 바다사자인 강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는 울릉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감나는 바닷속 영상을 즐기며 그렇게 한참을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데요. 울릉도의 해양 생태계를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진짜
와, 이거 신기하다. 아름다운 산호와 바다 생물은 물론 수중 풍광이 뛰어난 울릉도. 지금은 멸종된 울릉도 바다사자 강치를 그리는 마음으로 둘째 날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일정대로라면 독도에 입도하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진행팀도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 파도가 높대요. 어차피 독도는 3대가 뭐 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쉬우시겠네요.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대원들도 아웃이라는 대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날씨가 허락하지 않은데 그렇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독도 기념관이나 이사부 기념관 이런 데서 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나니 무척 더 가고 싶습니다. 꼭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가보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년에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해서 한번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독도행 대신 성인봉 등반으로 대체했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몸을 스트레칭을 해야지 사고가 없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울릉중학교 뒤편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인봉 등반 앞에 부쩍 말수가 줄어든 엘리펀디. 오늘 완등 자신 있죠? 뜨거운 햇살에 숨을 고르는 것도 잠시. 꿀맛 같은 휴식으로 기운을 충전한 후 산 모양부터 성스러운 성인봉 정상을 향해 본격적으로 오르는데요. 등반이 쉽지 않은 일부 대원들은 울릉도 도동항 탐방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합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독도 전망대를 오가는 케이블카도 즐길 수 있는 독도 박물관입니다. 오랫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탐사해온 탐험가이자 사진사인 이효웅 씨의 지휘 아래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한층 더 자세히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 194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인 이곳은 옛 울릉 군수 관사인데요. 지금까지 보존돼 울릉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의미 있는 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쉬운데 내년에 기회 되면 또 와야 되겠죠. 도동항 팀이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바로 그 시각. 해발 986m 등반에 도전 중인 성인봉 팀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올라오는 길에는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바람도 되게 선선하게 불고 해도 가려져가지고 그게 좀 쾌적하게 등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거. 아이고. 엘리펀디 조금만 더 힘내요. 선선한 날씨에 기분까지 상쾌한 오늘. 거침없는 대원들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숲길을 오르면 산행 2시간 만에 드디어 울릉도의 최고봉인 성인봉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육지에서 느낄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온 사방이 바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상쾌하게 불고요.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독도를 못 간다 하더라도 성인봉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른 자만이 누리는 특권. 이사부 화이팅! 예, 연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이사부 화이팅! 독도 입도의 아쉬움을 이렇게 훌훌 자연에 털어냈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 그 대미를 장식하는 건 바로 사자탈춤 경연대회인데요.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사자상을 활용한 것처럼 직접 만든 탈로, 그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다양한 사자탈춤을 선보입니다.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 하나 없어서 정말
상당한 실력을 날씨가 좀 많이 협조를 못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좀 거의 100% 어머니 진행된 것 같아요. 많은 대원들이 이사부를 정말 선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부를 사랑하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를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상님 고명하신 순상님, 저 짐승이가 어떤 짐승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혹시가 삽살개 아이와. 자, 이쪽으로 오세요. 굉장히 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거를 계속 또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 가서 벅차고 그랬습니다.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내년에 꼭 다시 올 겁니다. 뽑아주세요. 이사부 항로탐사 캠프는 독도를 알리는 플래시몹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열릴 이사부 항로탐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독도야, 내년엔 우리 꼭 만나자. 독도에 발을 딛지 못한 건 참 아쉬웠지만 성인봉 정상에 올라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이사부 장군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사자탈춤 경연대회도 인상적이었고요. 또 내년에 다시 참가하겠다고 줄을 선 대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네네. 그만큼 캠프에 공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펀드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긴 했었죠. 네. 좀 걱정이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가 더 많아져서 울릉도와 독도를 더욱더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동 소식까지 다 만나봤고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네. 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어떤 이야기든 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 없는 주제도 좋으니까요. 네. 뭐든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주에서는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블루스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오늘 풍성하게 이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 기쁘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한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천년고도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경주의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명품 공연들이 즐거운 여름을 책임집니다. 오랜만에 연극 공연 보게 되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짱입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국공립극단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을 전하는 다채로운 감성과 풍성한 감동. 이 여름 무더위를 싹 잊게 만들어줄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코로나19 탓에 그간 만나지 못했던 오프라인 무대. 너무나 그리우셨죠? 그 공연 갈증을 확실하게 풀어줄 최고의 연극축제가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은 2010년도에 1회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전국의 국공립 극단이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연극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주의 여름이 더 즐겁고 더 특별한 건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있어서인데요. 7월부터 8월 6일까지 쭉 감동과 재미 그리고 신명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이 벌써 13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엄청난 내공이 쌓여 있는데요. 올해는 마당극이나 뮤지컬 그리고 그냥 순수 연극 극단 모습도 있고요. 다채로운 극단의 형식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곳은 저녁에 있을 개막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중인 리허설 현장인데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첫 무대는 경주시립극단이 열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경주시립극단의 작품, 궁금하지 않나요? 그의 조금 늦은 장마는요, 어떤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항상 장마처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조금 아직은 어린아이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순이라는 누나인데, 그 누나를 어떤 한 날 돌보지를 못하고 가족들이 모두 부재가 됩니다. 그 사건의 날과 그리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키게 된 또 주변의 자기의 어떤 가까운 사람, 그런 이야기들이 밝혀져 가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할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립극단의 그해 조금 늦은 장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가족이라서 더 깊을 수 있는 원망과 미움을 들여다봅니다. 우여곡절 넘치는 이 가족의 여정을 따라가 보는 관객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주었을 상처, 근데 본인도 모르게 주었을 상처, 그리고 또 자기도 누군가한테 받았을 상처, 어떤 지점에서 용서가 될 수 있는지,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극 속에서 이 엄마와 딸이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는 가족이 있고 또 모진 삶을 살았지만은 그 삶을 의연하게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보러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우리 가족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준 높은 공연들로만 꾸민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개막 공연을 펼칠 경주시립극단을 포함해 총 9개 지역의 국공립극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립극단은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에 코믹 요소를 더한 코믹 마당극 열혈심청으로 한바탕 신명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립극단은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를 현대적 시각으로 풀어낸 가족 뮤지컬 미운 오리 새끼를 준비했습니다. 그 밖에도 경산시립극단의 아름다운 작품과 순창시립극단의 흥미진진한 무대, 그리고 포항시립극단이 준비한 희망의 파랑새를 찾는 여정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 여름을 책임집니다. 국공립 페스티벌이 국공립 단체 간의 교류이기도 하고 또 연극의 문화적 교류이기도 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경주에 찾아와 주시는지 그 작품의 다양성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출발점이 될 개막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은 많은 관객들. 무더위로 지친 여름밤을 연극의 재미와 감동으로 충전할 준비 완료!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주시립극단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은 어느새 공연에 깊이 빠져듭니다. 어느 날 순인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시간. 가족이라서 더 깊은 상처를 내지만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인정할 때 용서에 닿을 수 있음을 연극은 말해줍니다. 묵직한 가족 이야기를 경주시립극단만의 언어로 풀어낸 무대. 소박하고 잔잔한 연극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더없이 뜨거운 감동을 선물합니다.
서울이나 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들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제공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적었었는데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 거의 이렇게 조금 잦아들고 나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8월 6일까지 계속되는 제13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더욱 낭만적인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템플스테이 해보셨나요? 템플스테이요. 일단 저는 사찰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사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사찰 생활을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만 꼭 그 버킷리스트에 담아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사찰 생활을 하면서 이 수행 정신까지도 같이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OECD가 창의력이 넘치는 우수 문화 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고유한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템플스테이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피디님,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요. 맞아요.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휴가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 계곡물에 발 담그고 바다로 가시는 분들. 그런데 저희가 누굽니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뻔한 거 말고요. 아주 특별하게 수양의 길로 좀 안내를 해보려고요. 정윤 씨. 네? 정윤 씨가 뭘 한다고요? 수양이요, 수양. 그거 검색해보니까 그게 뭔가 올곧고 장난하냐? 바르게 뭐 약간 이런 단어인 것 같던데. 어우, 쇼키! 오마이갓! 피디님, 요즘 화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말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만 제가요, 오늘 좀 친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랑 같이 휴가 떠나보실래요? 휴양이 아니라 수양의 길이라고요? 너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그렇지. 일로예요? 일로? 길도 모르면서. 와, 하늘 멋지다. 뭐 어쨌든 특별한 휴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찾는 곳. 영월 산중 사찰에서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영월군 김삿간면 해발 800m 망경대산 고지에 자리 잡은 한 사찰. 호기롭게 출발한 경윤 씨. 수양의 길 잘 찾아가고 있나요? 아우, 야, 이제야 다 왔네, 야. 진짜 이게 한번 날아가지고 저기 진짜 아래부터 여기 뭐 해발 여기서 가면 800m. 야, 내가 진짜 하나 오늘 여기 오는데 휴가처럼 웬만해요. 저는 진짜 산도 안 가는데 여기 휴가를 오는데 등산을 하면 어머.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금 화가 많은 경윤 씨를 이끌어 주실 분. 오늘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피디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가 점점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진 것 같아요. 힘든 것도 까마득하게 까먹고. 아우, 아주 사뿐사뿐. 걷는 느낌도 안 나는 채 올라왔지 뭐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옛말에 그 방송국 놈들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긴 거예요. 피디님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사뿐사뿐. 여기 사찰 일단 무슨 사찰이에요? 여기는 만경산사고요. 네.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하여 산꼬라데이 길입니다. 예, 그래서 올라오실 때는 굽이가 30굽이에요. 그래서 굽이 돌아오실 때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올라오시고 나면 그런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걸 다 잃어버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 저 그러면 조금 다른 모습의 제가 돼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처님의 참된 8가지 진리, 8정도를 상징하는 꽃밭을 만들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의 잎사귀 모양으로 야생화 단지를 가꾸고 있는 사찰.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주지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주지스님 저 진짜 스님 말씀 오늘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만경산사 어떤 사찰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만경산사는 발알망자에 경치경자, 이렇게 경관이 아름다워서 바라보는 곳,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연경관 자체가 아름답고 해서 네. 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고 그런 것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MZ 세대들에게 아주 유명한 게 이 템플스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걸맞는 MZ 세대거든요. 이 템플스테이 시작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는 템플스테이 2021년에 코로나 시국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횟수로는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한 해 작년에는 저희가 한 700여 명 정도 사찰을 방문했고요. 네. MZ세대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MZ세대들이 특히 여성 참가자들 비율로 따지면 약 7대 3 정도 인원 비율이 방문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특히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사찰에 머물며 지혜와 자비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체험 전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템플스테이 하고 난 소감 같아요. 네, 이분들이 써놓으신 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나의 마음가짐도 어떻겠구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괜히 왔다 막 이런 거 써놨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셨어요. 역시 우문현답의 소통으로 깨달음을 주시네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뜻깊었는지 그동안 사찰에 머물렀던 참가자들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집에 두고 온 나의 살림살이를 되돌아봅니다. 너무 넘치게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상황이 불평불만하기 전에 내 주변을 먼저 정리하는 지혜를 얻어갑니다. 이곳에서 대체 어떤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 그 깨달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곳 산사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과 열매,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피디님, 제가 말이죠. 진짜 이렇게 큰 깨달음을 자꾸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 딱 오니까는요. 제가 너무 가진 게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감문을 보니까는요. 이 행복을, 감사함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잘 때. 아니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낮잠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다 그 낮잠 프로그램 살짝만 끼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같이 벌써 따라가요. 뜨거운 햇볕 속에 제철 맞아 빨갛게 잘 익은 보리수 열매. 보리수! 이 젊은 분들 여기 오면은 사실 이 열매가 그 열매구나 바로 알지 못하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앵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앵두와 보리수, 이렇게 다릅니다. 앵두는 열매가 가지에 붙어 자라고 달콤한데요. 보리수는 열매 꼭지가 길고 떫은 맛이 납니다. 이거를 그냥 따가지고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는 그 굉장히 청정한 지역이라서 공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드셔도 돼요. 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죠? 새콤달콤하고 텁텁하다고 하셨는데 그 텁텁함은 진짜 끝맛이 한 1%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이거 보리수 따가지고 먹고 싶은데 이거 어떤 마음가짐이 막 필요해요? 마음가짐은 따로 없지만 뭐 굳이 마음가짐이라 그러면 이 자연에 대한 감사 그거를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하나 정말 소중하게 따먹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맞아요. 계절마다 자연이 주는 이 아름다운 풍경과 결실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깊은 산에서 나는 잘 익은 열매들이 7월의 사찰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휴, 이제 따다 보니까 이제 지쳤는데 이제 그만 따면 안 돼요. 날이 그리고 너무 더워요. 덥죠. 이 날씨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날씨에도 감사해야 되나요? 근데요, 여기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으면 이런 곡식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지를 않아요. 경희 씨 예쁜 그림 찍어야 되니까 네. 또 수북히 좀 따주세요, 제발. 이럴 때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될까요? 쟤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영상에 매번 욕심내는 이분께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욕심내세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한 알 한 알 맛보고 나니 계속해서 먹게 되고 보리수 열매에 푹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연에 감사하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된다니까 이거 생각보다 수행의 길이 달콤할 것 같은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너무 맛있네요. 맛있죠? 네. 근데요, 지금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요. 네. 나눠드릴 분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좀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누가 또 와요? 네. 어떤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오실 거예요. 수행이 아닌 듯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사이 앞으로 이 길을 함께 걷게 될 운명의 상대가 오고 있는데 누군데요? 안 오시는데? 오늘 경희 씨의 템플스테이를 네. 인도해줄 팀장님. 선배님. 선배님? 아, 언니. 기다리던 저녁 공양을 함께하고 언덕이 명상도 함께 자담의 시간도 나누며 과연 박경윤 리포터는 수양에 성공하게 될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아니 우리 박경윤 리포터가 수양을 하고 계신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리수 열매 먹으면서 휴양을 즐기고 계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지만 네.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단 말이죠. 경윤 씨가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답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윤 씨가 이 사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조금씩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음 주에도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믿고 경윤 씨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월 만경산사는요, 이미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찰이긴 하지만 또 맛깔스러운 공양으로도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가끔은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사찰을 찾게 되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번뇌들, 복잡한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를 꽤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까 그래서 경윤 씨의 선배라고 하셨죠. 참가자분들이 도착을 하셨는데 참가자분들과 박경윤 리포터가 과연 어떤 수양을 하게 될지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템플스테이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살펴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수기님. 용석 씨 헤어스타일도 CC 블루스 페스티벌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기타 치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어울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블루스 기타를 좀 잘 칠 것 같습니까? 아니, 수기님의 메시지를 보고 딱 보니까요. 약간 기타를 치실 것 같은데 기타는 못 치신다는 점 맞죠?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입니까? 이렇게. 못 치신다는 점. 그냥 이제 외모만 살짝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네요. 에고 아쉽네요. 성인봉도 좋아요. 살짝 힘들지만 정상에서 뷰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예전에 갔다 왔어요. 엘리펀디 5kg 빠졌겠어요. 내려와서 물에 한 그릇 끝내줘야 하셨는데 독도에 입도하지 못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복도 너무나 좋았다. 엘리펀디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용수 씨 어떤가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고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날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꼭 다시 한번 탐험에 나서고 싶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독도에 입도를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나 봐요. 5kg이 빠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영월에 이렇게 멋진 절이 있는 것도 오늘 처음 보는데 가보고 싶어요. 절 이름 외워둬야겠어요. 만경산사 맞습니다. 영월의 만경산사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보시기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권희님. 네. 용석아 나 헤어스타일 바꾸니 어색해 보입니다. 저도 바꿔볼까 하는데 전에는 짱구 스타일 나오고 강호동 스타일도 나오고 지금 박준영 스타일로
바꾸고 싶어집니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박준영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또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박준영 씨가 가수 말씀. 아니 그건 G.O.D의 박준영. 아 박준영 씨. 네, 어떤 분 생각하셨는지. 저는 그 맞나요? JYP. 네. 예. 박진영 씨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G.O.D의 박준영 씨 맞습니다. 같은데요. 어떤 예.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용석 씨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그래요? 바로 오늘 처음 봤는데도 네네. 익숙한데 굉장히 멋지시면서 약간 트민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가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라고요. 요즘 네. 트렌드를 약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요? 좀 산뜻하게 바꿔봤는데 네. 우리 권희님께서는 아직 좀 어색하다고 느끼셨지만 매일 보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365 이제 매일 보실 거니까 이제 차차 나아지는 걸로. 예, 그리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영월 템플스테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템플스테이 저는 원주 구룡사 다녀왔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궁금하시죠? 저희 박겨윤 리포터가 참가자들과 함께 이어지는 수양 이야기 2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사연은 흔들린 우동님. 명수 누나, 우리의 진정한 나를 찾아가기 위해 템플스테이 가서 잔잔한 블루스 맛과 함께 달콤한 빵과 초코우유 한 잔 해요. 와우. 초코우유는 제가 쏩니다. 생각만 해도 힐링이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떠세요? 흔들린 우동님 제가 누나 맞나요? 누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어릴 수가 있어요. 예, 나이가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초코우유를 사주신다고 하면 네. 예, 제가 오빠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래요. 가서 좀 힐링도 좀 하시고 예. 좀 복잡한 게 많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힘드네요. 떠나고 싶어요. 마음을 좀 비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템플스테이 안에서 초코우유를 마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사주신다니까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꿈린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격일 리포터님과 PD님의 티격태격 케미가 재미있어요. 네, 계속 이어지는 케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 주에는 그 선배가 오신다고 했는데 또 네. 어떠한 그런 티격태격을 보여주실지 그러니까요. 기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